AWS 마이그레이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대규모 인프라 환경 전환을 위한 실시간 클라우드 전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창익입니다. 세션 전에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토웹이나 플랫폼 내부에 퀘스천이라고 하는 윈도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AWS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WS의 클라우드 인디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실시간 서버 마이그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클라우드 인디오를 이용해서 IDC 레벨의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저희는 이것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를 이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대규모 IDC 마이그레이션을 이전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AWS가 고객분들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말씀을 드릴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세스, 두 번째가 모빌라이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이그레이트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프로젝트 어프로치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DC를 옮긴다, 대규모의 서버를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세스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IDC 센터를 클라우드로 재구축을 한다라는 컨셉은 사실은 비즈니스 목표, IT의 전략적인 목표가 상당히 명확해야 되고요. 어떤 것들을 이전하고 어떤 것들을 남겨놔야 되는지에 대한 셀렉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또 더군다나 IDC를 클라우드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이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수반이 되는 모든 프로세스들, 그리고 필요한 기술 요소들이 획득이 되어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세스 단계에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도출을 해내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출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AWS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 다음에서 모빌라이즈라고 하는 단계로 실제 구축의 레벨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모빌라이즈라고 하는 단계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DC를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실제로 우리의 IT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베이스라인을 미리 잡고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구조, 보안 구조, 운영 프로세스, 모니터링 체계, 이러한 IT 전사 표준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수립이 된 이후에 사실은 마이그레이션이 수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빌라이즈라고 하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단계 이후에 비로소 저희가 이제 대규모의 서버들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실제 이행 프로젝트가 이제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의 이런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수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세스, 모빌라이즈,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사실 AWS는 이제 많은 서비스들, 많은 도구들을 준비를 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타스크에 맞춰서 이런 서비스들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전 세션에서 발표를 했었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서비스가 모빌라이즈 단계에서 전체의 클라우드 계정 거버넌스, 보안 거버넌스,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가장 뼈대가 되는 이런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세션에서는 세 번째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 그 중에서도 서버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을 두어서 클라우드 인디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디오는
저희가 이제 보통 고객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실시간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통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기 위한 우리 온프레미스 IDC에서 전환을 하는 방법하고는 약간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온프렘에서 VM이나 피지컬 머신을 클라우드로 옮기실 때는 예전에는 VM 익스포트 임포트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VM을 익스포트 받아서 클라우드 쪽으로 다시 임포트를 하고 거기에 맞는 호환 드라이버들로 다시 교체를 해주고 컨피그레이션을 바꿔주는 이런 많은 작업들이 수반이 되었어야 했고요. 더군다나 피지컬 머신을 사용하셨을 때는 P2V라고 해서 피지컬 투 VM으로 변환을 시켜서 VM 임포트 방법을 써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기술을 썼어야 됐는데 클라우드 인디어는 서버에 붙어있는 디스크 볼륨 레벨의 리플리케이션을 지원해드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단지 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 AWS 클라우드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컨버팅을 해주는 기술을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서버 복제하는 기술, 스토리지 복제 기술과 변환 기술을 동시에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실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복제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델타분이 적용이 되는 이런 특성을 제공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인듀어의 특징을 카테고리화를 시켜서 한번 살펴보면은 클라우드 인듀어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복제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머신이든 하이퍼바이저를 어떤 걸 쓰시든지 간에 저희 AWS로 전환이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 레벨도 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성입니다. 클라우드 인디어는 크래시 컨시스턴트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제가 된 데이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데이터가 깨지지 않음을 보장하는 특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니셜 싱크 이후에도 디스크 레벨에서의 변경분에 대해서 델타분을 계속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VM 익스포트 임포트의 스냅샷 방식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신속한 그리고 비용이 더 줄어드는 어프로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클라우드 인디어도 클라우드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API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API가 콘솔 레벨에서의 모든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인프라스트럭처 담당하시는 분들이 콘솔에서 쉽게 클릭이나 이런 자동화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매뉴얼 작업을 최소한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복제를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테스트 서버를 띄워서 테스트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 테스트를 하는 중간에서도 사실은 복제 자체가 중단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아주 손쉬운 이런 방법 그리고 자동화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인디어가 지원하는 플랫폼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좀 약간 놀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밑단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지컬 머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프레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하이퍼바이저 레벨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타사 클라우드 환경까지도 클라우드 인디어를 통해서 복제를 해서 저희 AWS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특징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OS 레벨에서 보면은 윈도우즈, 리눅스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죠. 윈도우즈도 EOL이 이미 지난 옛날 9버전까지도 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눅스 레벨에서는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쓰시는 레드햇, 센트OS, OEL 같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리눅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프라 레벨, OS 레벨보다도 IT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플랫폼 소프트웨어 쪽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나 마스 레벨에서도 이게 복제가 잘 돼서 변환이 잘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 클라우드 인디어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MS SQL 서버, SAP 하나와 같은 이런 상용 데이터베이스에도 서티파이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리눅스 윈도우 환경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인디오를 통해서 복제를 떠서 전환을 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봤을 때도 SAP나 오라클 EBS와 같은 ERP 소프트웨어 혹은 액티브 디렉토리나 MX 익스체인지 같은 백오피스의 아주 대용량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도 클라우드 인디오를 통해서 별다른 수작업 없이 전환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인디오가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좌측에 보시면은 코퍼레이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고요. 우측에 커다란 박스가 저희 AWS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그 좌측 박스 내에 보시면은 서버가 두 대가 있죠. 한 대는 디스크 볼륨이 3개가 있고요. 한 대는 디스크 볼륨이 2개가 있는 서버입니다. 이 서버에 저희 클라우드 인디오 에이전트를 인스톨을 하시면 이 에이전트가 클라우드 인디오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AWS의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디스크 복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 복제는 여기 보시면은 리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가운데 리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서버가 복제분을 받아서 스테이징 쪽을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온프레미스에서 있던 5개의 디스크 볼륨이 하나의 리플리케이션 서버 밑에 붙어서 복제가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가장 초기 단계가 에이전트 인스톨, 그 다음에 복제라고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니셜 싱크가 끝나고 나면 컨티뉴스 모드로 서버 쪽에서 변경되는 델타본이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제가 계속해서 완벽하게 되고 있었을 때 저희가 테스트 모드 인스턴스를 띄우거나 혹은 컷오버를 해서 실제 운영 서버로 전환을 시키는 작업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원래 서버가 1번 서버가 디스크 볼륨 3개, 2번 서버가 디스크 볼륨 2개를 가지고 있듯이 타겟 서버에서도 디스크 볼륨 3개, 디스크 볼륨 2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타겟 서버가 구성이 돼서 런칭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상에 보시듯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MS SQL 서버도 전혀 문제없이 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스테이징 에어리어와 타겟 서버 영역이 나눠지기 때문에 복제는 계속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제공해 드리는 기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플로우를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시뮬레이션 모드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제일 먼저는 사실은 우리가 클라우드 인디오가 많은 서버를 지원하고 많은 종류의 OS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서포트가 되는 영역인지 디펜던시가 제대로 맞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인스톨을 해야 되는 서버에서 이 서버의 디펜던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2003 이상 혹은 리눅스의 뭐 RHL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이런 버전들이 맞는지,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가 수행이 될 때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단넷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에이전트 요구사항이 맞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는 화면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사실 에이전트 설치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은 클라우드 인디오에서 이미 가이드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톨러 스크립트를 다운 받으셔서 그 스크립트를 수행을 하시면 에이전트가 이제 인스톨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이전트가 인스톨이 되자마자 서버의 디스크를 검색을 하고 서버 현재 OS의 패키지 이 내역들을 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기록을 한 다음에 데이터 변경분을 클라우드 인디오 쪽으로 전송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 쪽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디스크가 100기가이면은 타겟 쪽에 스테이징 쪽에서는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디스크가 현재 100기가면은 타겟 쪽에서 일단은 100기가짜리를 만들고요. 두 개 사이에 해시 값을 비교를 해서 블록 해시 값을 비교를 해서 변경분에 대해서만 전송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중간 단계에서는 압축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디스크가 이제 복제되고 있는 이런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서 디스크가 이제 복제되고 있는 와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 인프라스트럭처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타겟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를 구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미리 사전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거나 컷오버를 했을 때 타겟 인스턴스를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저희 이제 블루프린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블루프린트는 클라우드 인디오에서 인스턴스가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인스턴스가 올라왔다는 건 이제 복제가 되기 시작하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겟 인스턴스가 어떤 유형으로 떠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VPC, 어느 서브넷에 포함이 되는지, IP는 기존의 IP를 그대로 쓸 건지, 새로 할당받아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고정 IP로 할당을 줄 것인지, 퍼블릭 IP를 받을 것인지 하는 네트워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컴퓨팅 사이즈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시고요. 이렇게 작성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리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되는 모드, 지속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다음 단계가 이제 복제 검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디스크 복제가 다 끝나고 나면 이니셜 싱크 모드에서 컨티뉴스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복제 모드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 지속적인 복제 모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스 시스템에서 변경분이 타겟 쪽으로 완벽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고 혹은 컷오버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드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인프라스트럭처가 할 일은 테스트하고 포스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컷오버를 하는 거겠죠. 테스트 인스턴스를 띄우는 방법도 사실은 상당히 쉽습니다. 콘솔 화면에서 타겟 머신 메뉴를 여시면 테스트 모드냐 컷오버 모드냐가 있는데, 테스트 모드는 당연히 테스트로 인스턴스를 띄우는 거고요. 컷오버는 실제 운영 인스턴스를 띄우는 이런 모드가 되는 거고, 테스트 모드로 테스트 컷을 런칭을 시키시면 현재까지의 복제된 걸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스냅샷을 한번 딱 뜹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마지막 변경분, 적재분을 기준으로 스냅샷을 뜨게 되고요. 그 스냅샷을 기준으로 AWS에서 런칭이 가능한 이미지를 내부적으로 생성을 해서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인스턴스가 런칭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사실은 저희 EC2 인스턴스 콘솔에 들어가셔서 이 복제 서버가 제대로 떠 있는지, 그 다음에 접속이 되는지, 그 다음에 후처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좌측에 있는 이 절차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많은 인프라스트럭처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행하시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하겠으나 서버를 복제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후처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사전에 테스트를 하면서 후처리 프로세스를 이제 정의를 할 필요는 있고요. 그 실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작업이 그런 후처리 부분, 검증하는 부분으로 포커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서버 마이그레이션 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적인 형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내부적으로 블랙박스 형태로 내부적으로 복제를 뜨고 컨버팅을 해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로고를 보고 사전에 처리할지 그 사후에 처리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 방안을 잡아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타스크들은 실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컷오버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검증을 마치고 나서 컷오버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스크린샷은 없고요. 이런 그 클라우드 인디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가 사실은 기존의 VM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하고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이 장표를 지금 집어넣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서버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VM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와 클라우드 인디오를 비교를 해보시면 클라우드 인디오가 얼마나 우리에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인디오는 하이퍼바이저를 가리지 않죠. 거의 가리지 않고
물리 서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복제 방식 자체가 증분 형식, 델타분, 디스크의 델타분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든지 간에 렉만 없다면은 컷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컷오버를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다운타임이 줄어들 수 있는 특징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 레벨에서도 저희는 뭐 아이스카시나 뭐 이런 그 RDM 매핑의 디스크나 이런 것들 가리질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도가 훨씬 더 우리가 실전에 적용하기에 좀 더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인듀어는 사실은 이제 VM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 탁월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솔루션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IDC라고 하는 컨셉에서 IDC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IDC 마이그레이션,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실제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타스크 리스트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서버 한 대 레벨에서 우리가 시간을 쭉 측정을 해서 이렇게 적어놨다면, 예를 들면 서버 한 대를 실제 컷오버까지 테스트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는 현업분들이 하시겠으나, 컷오버까지 내가 들어간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린다 라고 했다면, IDC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1000대 서버, 2000대 서버, 3000대 서버에 그러면 각 서버당 2시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클라우드 인디어가 자동으로 모든 걸 해주지만 이 전체 프로세스를 혹은 대규모의 벌크형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서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서버 간의 연결의 복잡성, 그리고 이 전환 단계별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증가를 하게끔 돼 있고요. 1000대, 2000대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다 보면 이 마이그레이션이 전부 다 깔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이 마이그레이션 단계별로 추적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어프로치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AWS 내부에서는 클라우드 인디어를 가지고서 그러면 클라우드 인디어가 API로 이루어졌으니 그 API를 벌크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 인디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는 솔루션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하단에 보시는 클라우드 인디어 마이그레이션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어서 현재 우리 현업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수많은 몇천 대의 서버들의 정보를 별도로 웨이브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 단계별로 묶어서 이것들을 밸리데이션을 한 번에 하고, 에이전트 인스톨을 한 번에 하고, 컷오버를 한 번에 하고, 테스트를 한 번에 하고, 테스트 인스턴스를 한 번에 지우고, 이렇게 단위로 묶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솔루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그 전환 단계, 웨이브라고 하는 단계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시성도 제공해 드리는 대시보드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아까 보셨던 타스크 레벨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클라우드 인디어 에이전트를 인스톨 해야 되는 프리리퀴짓을 체크하고 에이전트를 인스톨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마이그레이션이 수행이 되고 테스트 런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인스턴스가 접속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테스트 인스턴스 지우고 다시 컷오버를 하는 이런 일련의 타스크들을 웨이브라고 하는 그 볼륨 그룹으로 묶어서 자동화 시키는데 초점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번 달에 우리가 100대를 넘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100대를 다 인스톨을 하고 100대를 다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 한 번으로 100대 인스톨이 한 번에 끝나는 거고요. 명령어 한 번으로 100대의 테스트 인스턴스가 수행이 되고, 명령어 한 번으로 100대의 테스트 인스턴스가 터미네이션 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움직이는 형태를 다시 이제 도식화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른쪽에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웨이브 1, 웨이브 2가 있잖아요. 이 웨이브 1, 웨이브 2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의 디펜던시, 데이터 디펜던시들을 묶어서 이번 달에는 요만큼 가자, 다음 달에는 요만큼 가자라고 하는 전환 단계, 전환 스테이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환 스테이지, 웨이브 단계별로 마이그레이션 익스큐션 서버라고 하는 데서 API들이 한 번에 수행이 돼서 우리가 오토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에 보시는 1번부터 11번까지의 일련의 타스크들이 전체가 다 스크립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의 포탈 UI 화면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스크립트들을 이용을 해서 웨이브 1번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인스톨을 한 번에 다 완료를 했고요. 웨이브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브 1번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에이전트 인스톨, 윈도우 에이전트 인스톨이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다 인스톨이 돼서 싱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뒤에 2번 단계, 3번 단계, 4번 단계를 통해서 벌크 레벨로, 스테이지 레벨로 실제 오토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인디오가 있고 클라우드 인디오 마이그레이션 팩토리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기준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본사 쪽에서 저희 이제 클라우드 인디오 전문가 쪽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대상 서버가 100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입니다. 그래서 100개 미만은 사실은 그 마이그레이션 팩토리가 제공해드리는 자동화 스크립트가 100%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별도로 우리가 필요한 DNS를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작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동화 작업을 만들어서 같이 넣었을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으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를 쓰시고, 그렇지 않고 인프라 쪽에서 약간 수고스럽지만 노력으로 커버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인디오를 쓰셔서 직접 수행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선이 1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00개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이걸 자동화 시켜서 한 번에 가자라고 하시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를 이용해서 API들을 호출해서 자동화 스크립트 같이 만들어서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시킨 고객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요, 600대 서버를 한 번에 컷오버를 해서 런칭을 한 사례인데요. 이 600대 서버가 컷오버가 되는데 단지 몇 시간 만에 컷오버가 됐다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당연하겠으나 저희는 컷오버를 할 때 각각 그 인스턴스 레벨에서 거의 병렬적으로 수행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단지 여기서 저희가 임플리케이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600대가 포스트 작업을 최소화시키려면 기존에 있던 걸 거의 수용하는 형태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변경을 최소화하는 상태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상태로 컷오버를 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임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가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를 써서 거의 뭐 9배 정도의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낸 케이스인데요.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를 쓰기 전에는 주당 이제 10대 정도 VM 마이그레이션 방식을 써서 수행을 했었고,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를 써서 한 사이클당 웨이브 하나당 30대씩 그 웨이브 3개를 병렬적으로 돌려서 일주일에 90대씩 옮기는 이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을 잘 살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안점으로 보셔야 될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인벤토리로 웨이브 플래닝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웨이브별로 네트워크 적용이 돼야 되는 것들을 테라폼으로 자동화를 해서 그걸 마이그레이션 팩토리와 서로 바인딩을 시켜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 여기에서 임플리케이션은 자동화가 늘면 늘수록 문제가 되는 요소는 감소가 되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마이그레이션이 엑셀러레이션 패스를 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네트워크, 당연히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 네트워크를 전용선의 컨셉으로 다이렉트 커넥트로 이제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3개월 만에 이제 500대를 넘기기 위해서 이 고객이 어떤 형태를 취했냐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에서 주어지는 API와 그 API를 기반으로 해서 별도의 고객분들이 맞는 오토메이션 스크립트를 또 별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500대가 한 번에 가지 않기 때문에 각 웨이브별로 네트워크를 쓴다 안 쓴다. 결국에는 복제, 리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됐다, 비활성화됐다 하는 제어를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스크립트와 같이 병행해서 쓰신 이런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요소, 클라우드 인디오 마이그레이션 팩토리 기술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여기 링크에서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라든가 혹은 기본적인 개념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인디오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는 API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스 코드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마이그레이션 팩토리 소스 코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이 세미나를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개선해야 되는 점, 혹은 좋은 점들, 혹은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면 설문 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